스쿨에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들 수업했던 거 온라인 수업 과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가면은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내가 유튜브 찍은 거 올려놨습니다. 알겠습니까? 뭐 그냥 올려놨어요. 다시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냥 다시 보고 싶으면 봐도 되는 그런 거라서 뭐 꼭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시험 볼 때 조회수가 확 늘어나더라고. 갑자기 보통 그랬어요. 하여튼 뭐 복습하자는 차원에서 올려놓은 거니까 혹시 이게 뭐 튕기거나 이래가지고 혹시 제대로 못 들었으면 선생님이 다시 보라고 올려놓은 쌤만의 서비스. 다른 수업은 이거 그렇게 못할걸요? 이거 찍어서 못 올릴걸요? 이거 전부 다. 자, 그렇습니다. 잠깐만 이거 녹화됐는지 확인하고요. 잘 되고 있는지. 됐네요. 되고 있고. 우리 지난 시간에 19세기 조선의 상황, 이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봤었고요. 맞죠? 이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이 했던 내정개혁에 대한 내용들 알겠습니까? 개혁정치, 흥선대원군께서의 개혁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같이 살펴봅니다.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치개혁에 관한 얘기,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알겠습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 사회개혁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요거는 이제 좀 왕권 강화, 왕권의 상징. 뭐 이거 전부 다 왕권 강화 다 연관되는 건 맞지만, 좀 더 왕권을 좀 더 이제 뭐 상징하는 어떤 그 작업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정치개혁. 근데 이거 너네 중학교 때 다 했지 않니? 맞죠? 흥선대원군 얘기는 다 들어봐가지고 이거 또 하려니까 되게 쌤이 좀 귀찮아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서현 씨? 서현이? 너 불렀어요. 흥선대원군 했던 개혁정책 다 기억나잖아, 맞죠? 그래, 뭐 들으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되게 재미없어요. 알겠습니까? 너네가 다 알고 있는 걸 도와주는 이런 교과서에 나오니까 하긴 해야 된다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거는 한번 복습한다 치고 중학교 때 했던 거 한번 봅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우리가 첫 번째로 흥선대원군이 했던 개혁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 비변사였었어요. 비변사. 서연아, 비변사가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비변사. 기억 안 나요?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 맞죠? 벌써 2년 전 얘기인데. 맞죠? 물론 중3 때 이거 역사를 배운 친구도 있겠지만, 거의 뭐 2학년 때 안 했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황지훈, 너는 왜 돌아다니고 있니? 수업 듣다가. 카메라 들고. 용지 좀. 뭐라고? A4 용지 좀. A4 용지 가지러 가는 거야? 그래, 뭐 자유롭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쌤은 뭐 너네가 뭐 화면만 끄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화장실 갔다 와도 되고요. 쌤은 난 온라인 수업은 자유로워야 된다 생각해. 너네가 뭐 집에 있는데 거기서 막 똑바로 차렷! 이렇게 해가지고 막 들으세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누워서 들어도 돼. 내 수업만 그래. 알겠습니까? 오케이? 힘들잖아. 내 수업만 그래. 다른 수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실례예요. 나는 괜찮아. 난 여러분들과 되게 오빠 같잖아요. 미안하다. 아빠 같나? 하여튼 좀 뭐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까. 대신 뭐 안 듣고 있고 뭐 그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장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고 이러면 좀 곤란하죠. 알겠습니까? 자, 비변사는 그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게 내가 1단원을 건너뛰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기억 안 날 테지만 비변사는 조선 후기 때 가장 중요한 정치기구였죠. 원래 조선의 가장 경국대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최고 어떤 회의기구라고 하면 의정부죠. 맞죠? 근데 의정부가 기능을 상실해 나가기 시작해요.
뭐 왜 그랬는가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선 후기 때 우리 저기 의정부라든가 이런 어떤 그 권력기관을 감시하기 위한 언론기관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고 그게 기능이 되게 커지게 되죠. 샴샤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샤 발음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꼬고 있는 거예요. 삼사 사가는 사항부 홍문관 뭐 이런 것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맞죠? 서현이요? 서현아? 쌤 조카 이름이 서현이라 가지고 참고로 쌤 딸내미 이름도 이현입니다. 알겠어요? 비슷해가지고 자 3사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3사는 언론기관이라 해가지고 왕에게 직원을 구한다거나 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있는 관료를 갖다가 막 신고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게 오늘날 검찰하고 비슷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죠? 그게 이제 사가는 사항부 홍문관이야 뭐 왕에게 이제 직원을 구하는 기관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권력 좀 강력해지다 보니까 의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사실상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원래는 비변사는 군사기구였어요. 군사기구. 그러니까 군사회의를 주관하는 기구였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국가의 최고 결정 회의기구로 이제 돼버렸죠. 뭐 임진왜란 이후에 뭐 정묘 병자호란까지 터지면서 군사적인 어떤 회의기구가 굉장히 힘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변사는 조선 후기 때 가장 중요한 정치 회의기구였다. 근데 이게 어쨌든 이 비변사를 갖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서인이라든가 그런 권력 집단들 붕당 정치 중에서 얘네들이 이걸 다 장악하고 왕권은 약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협파했던 겁니다. 가장 먼저 비변사를 갖다 협파했던 이유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게 이제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시 그 당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권력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뭐 안동 김씨, 뭐 풍양 조씨 이런 세력들이 전부 다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왕권을 약화시키고 있었으니까 이걸 갖다가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원래 정치기구였던 거가 뭐였습니까? 의정부. 부대찌개 먹고 싶다. 미안해. 계속할게. 의정부 기능을 갖다가 다시 회복하게 됐죠. 알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했던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작업이었습니다. 알겠나요? 뭐 그런 거 다음에 또 했던 게 뭐였냐면 자 이제 이게 그래 이 권력을 그러니까 정치를 바로잡으려면은 조선은 뭐 법치국가잖아요.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헌법이 있는 나라지만 조선도 왕이 지 맘대로 다스린 나라가 아니야. 엄연히 헌법과 같은 어떤 법치국가였습니다. 그 법이 뭐냐면 바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거야. 경국대전. 알겠습니까? 성종 때 만들어졌죠? 경국대전.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됩니다. 안 나겠죠? 경국대전인데 이 경국대전은 성종 때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법은 바꿔왔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자주 일어나는 법 개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대에 맞게 법은 바꿔줘야지 법이 효력이 생기지. 알겠습니까? 자, 이거 왕권이 좀 확립돼 있을 때 이게 가능해, 사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선 후기 때 대표적인 그 헌법 정비 작업이 바로 속대전이었거든요. 영조 기억납니까? 속대전. 정조 때 이루어졌던 헌법 정비 작업, 법령 정비 작업, 대전 통편. 기억나나요? 김하영 기억나는 걸로. 눈빛이 기억나는 눈빛이었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조선의 어떤 법치 질서를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법을 다시 바로잡는 그 작업, 법령의 정비죠. 법령의 정비가 바로 이 법전을 편찬한 겁니다. 대전, 회통. 알겠습니까? 대전회통이라 부릅니다. 교과서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 어쨌든 대표적인 건 대전회통.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국방력도 정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얘기했잖아. 조선도 주변 국가들이 이렇게 서양 세력이 침략해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을 갖다가 정비해 나가던데 구체적인 정비 작업은 사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병인양요. 프랑스와의 전쟁 이후입니다. 더 많은 어떤 국방력의
신경을 쓰게 되고 했던 건데, 어쨌든 국방력도 어느 정도 정비하고, 이렇게 뭔가 이제 조선은 다시 무너져버린 어떤 국가의 질서를 갖다가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흥성대원군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진짜 이게 그전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는 이미 1862년에 임술농민봉기의 역할이 되게 컸어요. 알겠습니까? 세도 정치 말기에 이제 일어났던 농민봉기의 여파가 큰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안동 김씨 가문들은 더 이상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흥선대원군 이래서 그동안 이제 무너져버린 조선의 질서를 갖다가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죠. 또 이제 재정 사회개혁,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라서 그냥 정리만 한 차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었습니까? 서원철폐. 서원철폐. 서원이 뭘까? 하연 씨, 김하연 씨 이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서원이 뭐였어요? 서원. 하연아.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서원이 뭔지는 알잖아. 쌤이 혼자 하기. 설명을 못하겠어요. 설명을 왜 못합니까? 되게. 선비들이 공부하는 거. 그렇지! 황지우, 잘했어요. 교육기관인 거죠, 뭐. 알겠습니까? 하연 씨. 다 알고 있는데 설명을 못한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쌤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쌤이 하다가 이제 7교시라서 지루하잖아요. 되게 쉬운 질문 몇 번 던질 건데 대답해줘요. 알겠습니까?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맞아. 이게 조선시대로, 우리로 지금으로 치면은 대학교 같은 거. 사립대학이야, 근데 알겠습니까? 조선시대로 치면은 사립대학에 해당되는 게 이 서원이야. 이 개인이 세운 겁니다. 중요한 건 개인이 세운 거. 조선시대 국립대학 하나 있었죠. 뭡니까? 서울에 있는 국립대학. 막 스캔들 나고 했던 거 있잖아. 최근에. 이거 또 오래된 드라마라서 애들이 모르구나. 성균관 스캔들 이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성균관, 그건 국가가 만든 교육기관이고, 똑같아요. 성균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을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철폐했을까요? 철폐란 말이 좀 어렵지만 이거 없애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왜 없애버렸을까? 흥선대원군이. 중학교 때 어떻게 기억해요? 이걸 갖다가. 신창민 씨. 이거 왜 없앴어? 흥선대원군이. 몰라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 왜 없앴어? 뭐라고? 왕권 강화. 그래, 맞아요.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없앤 건 맞아. 근데 무슨 문제 때문에 없앤 거라고? 무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없애버렸을까? 학교를 갖다 왜 없애버립니까? 좋은 것 같은데, 학교는. 자, 설명해 줄게, 그냥. 서원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교육기관이라서 좋은 거야. 이걸 왜 없앱니까? 근데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야. 이게 학교인데 학교에 학생들이 없었어요.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당시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이 아니라 거의 탈세 수단이었습니다. 탈세. 옛날에 있잖아. 서원에서는 모든 교육이 공짜였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개인이 세운 어떤 교육기관이지만 서원에 등록이 되면 모든 교육은 전부 다 공짜로 이루어졌어. 왜냐면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토지들. 이해됩니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익을 갖다가 학교 운영 자금으로 썼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은 이게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안 매겼어요.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죠? 서현 씨? 서현 씨? 자, 다시 말하면 서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매겼다, 안 매겼다? 안 매기니까 돈 있는 양반들은 다 뭘 만들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토지가 너 같으면 서연아, 토지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양반이야. 그러면은 세금을 안 내고 싶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원을 세워요. 그렇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맞아요. 돈 있는 양반들은 학교 하나 만들고 내 토지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세금을 갖다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이게 이런 식으로 악용됐던 거야, 이 서원이. 그러니까 학생들은 없고 학교는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다 자기가 먹으면서 세금은 안 내고 국가에다가. 이해됩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냐, 맞죠? 국가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못 걷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갖다가 흥선대원군께서는 어떻게 해버렸다? 없애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전국에 서원이 몇 개 있었을까, 이 당시에? 조선 팔도에.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 몇백 개가 있었다고. 알겠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버렸을까? 싹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알겠습니까? 온리 47개만 남겨두고. 어마어마한 작업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그 양반들은 이거 좋아했겠니, 싫어했겠니? 대답 좀 해줘요. 아무도 채팅창에도 얘기를 안 하고. 응? 육재영! 양반들은 좋아했겠니, 싫어했겠니? 당연히 싫어했겠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흥선대원께서는 밀어붙입니다. 양반들이 반발을 하든 말든 간에. 알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유명한 말이 있죠. 공자가 살아오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괴롭히는 놈들이 있으면 다 그냥 갈아엎어버리겠다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의지로 이제 이 서원을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양반들의 불만은 터져나갔겠지만 밀어붙입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어떤 계획이 뭐가 있냐면 양전사업. 양전사업. 이거는 그냥 적어두세요. 양전사업은 뭐 흥선대원군만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몇 번 많이 했었어요. 양전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토지를 측량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토지를 측량하는 이유는 뭐 하려고? 토지를 다시 측량하는 이유는 황지훈 씨, 뭐 하려고? 왜 다시 흥선대원국에서 토지를 다시 측량했을까? 이게 세금 매기려고. 그렇지. 아주 잘했어요. 네,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뭐 양전이라고 하는 게 토지를 다시 측량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당시 양반들이 숨겨놓은 토지, 알겠습니까? 관에다가 신고하지 않은 토지, 그런 것들은 세금을 매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세금을 매기려고 했던 이 흥선대원군의 단호한 재정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자, 이거야, 이거. 호포제 실시. 빠밤. 이거 중학교 다 했을 텐데. 시험 문제로 다 나오지 않았나, 이거? 중요해가지고 다 시험 문제를 한번 봤던 내용일 텐데, 이거. 호포제가 뭘까? 호포제. 자, 이걸 이해하려면 얘들아,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줬지 싶은데 조선 후기는 세금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토지세가 되게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간에 세금은 전정, 토지세, 군정, 일종의 국방세, 군대를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1년에 2필, 균역법으로 이제 구셔졌죠. 균역법으로 2필 내는 거. 군정, 그걸 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황복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영조 때 균역법 시행했죠? 균역법 시행해가지고 그 군역을 갖다가 조금 이제 좀 정리는 했어. 그동안 막 마구잡이로 매겼기 때문에 지방에서 백성들이 되게 힘들었거든. 군역 부담이 컸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들아, 이 당시 그 국방세, 군포를 내는 대상은 누구였을까? 군포를 내는 대상? 국민. 그때는 국민이 아니고 그냥 일반 농민들. 알겠습니까? 평민들만 내고 있었어. 이게 그 양반들은 군포를 안 냈단 말이야. 양반들은 왜 군포를 안 냈지? 국방세. 아까 얘기했던 군포를 왜 제외했을까? 누구한테 물어보지? 없어서. 뭐라고? 뭐가 없어서? 양반들은 왜 군포에서 면제됐을까요? 국방의 의무가 없어서. 왜 의무를 왜 제외시켰냐? 몰라요. 아니, 지훈아, 고마워요. 그렇게 난 대답해주는 당신은 좋아. 지훈아, 맞아요. 이게 일단은 양반들이 제외됐던 이유는 얘들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서원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반들은 대부분 다 서원에 등록이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이면 군대 면제인 거지. 이해됩니까? 양반들은 다 서원에 나가든 안 나가든 간에 다 등록돼 있었다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양반들은 전부 다 군역에서 면제된 거예요. 이게 원칙이었다고. 근데 사실상 생각해봐라. 너네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조선 후기가 되면 양반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뭐 너네 문학에서도 배웠다시피 양반의 숫자가 거의 50% 60% 육박하죠. 신분 중에서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양반들을 갖다 면제시켜 준다는 건 국가 재정을 갖다가 뭐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건덕이 없잖아. 걔네들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결국에는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거둔다는 그런 조치가 바로 호포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양반들은 군포 제외 이게 아니라 모든 호를 대상으로 호포제잖아. 모든 집안은 다 군포를 내야 된다. 군역에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한 게 호포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양반들도 군포를 내라 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치. 개혁. 중학교 때 다 들어봤던 거. 사창제라고 하는 거. 사창제. 이건 뭐지? 사창제가 뭘까요? 사창제. 다 들어는 봤을 텐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겠죠? 맞죠? 사창제가 뭐냐면 이거는 얘들아 아까 얘기했던 이 호포제는 뭐를 다시 기억한 걸까? 다시 말하면 군정, 전정, 군정 중에 군정을 갖다가 다시 리포메이션 한 거죠. 개혁한 거고 또 하나 큰 폐단이 뭐냐면 황국제도였었어요. 황국제도. 황국은 뭔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싶은데도 이것도 황국이라고 하는 건 세금이 아니야. 맞아요. 돈 빌려주는 거야. 돈 빌려주는 거. 이거는 세금이 아니었어 사실은. 지훈 씨 기억납니까 중학교 때? 지훈이만 계속 난다고 하네요. 도윤이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데 듣고 있는 거 맞죠? 네. 화면이 안 보일까? 핸드폰 조건을 받았어요. 그래? 근데 어떻게 듣지 이거? 아니 저 컴퓨터로 듣고 컴퓨터로 듣고 있어. 지금 컴퓨터는 캠이 없구나. 네. 웬만하면 캠 하나 샀어요. 캠 산 거 되게 많아. 학교에서 빌려줄게. 아니면 좀 가져가. 알겠어요? 컴퓨터 없거나 이런 친구들 다 빌려주니까 가져가요. 아까 잘 얘기했어. 이게 황국제도는 세금이 아니라, 1년에 이제 일종의 구율 제도였던 건데, 이게 봄에 곡식이 부족하니까 빌려줬다가 가을에 이자 조금 받아서 받는 건데, 이 부정부패에 찌든 이 관료들이 이걸 갖다가 탐욕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까? 강제로 막 빌려주고요. 알겠습니까? 그다음 빌려줄 때는 엉망인 곡식 빌려줬다가 받을 때는 되게 깨끗한 곡식 받고.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어떤 지방에서 부정부패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이걸 갖다가 개선하고자 했던 게 바로 사창제입니다. 사창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 창고라고 하는 건데 일종의 마을 단위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세요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담임쌤이 돈 빌려 가지고 너한테 세금 막 뜯어 먹으니까 그거 대신에 그냥 너네 반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부반장을 중심으로 하든지 총무를 중심으로 하든지 너네 돈 모아 가지고 할 거 해 하는 게 사창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어쨌든 이거는 황국제도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사창제가 실시되고 어쨌든 1862년에 일어났던 임술농민봉기가 삼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개혁해야지만 됐던 거였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흥선 대원군께서는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셨다. 그 정도만 정리하면 되겠고 요거 이제 왕권 강화 관련해가지고 다 왕권 강화이긴 합니다. 정치 질서를 바로잡고 재정 사회개혁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 자체가. 근데 더 상징적인 작업이 뭐였냐면 얘들아 이건 이제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경복궁 중건 사업이라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왕권의 지금 서울에 가면 경복궁 있지? 맞죠? 그거 흥선대원군 때 다시 만든 겁니다.
원래는 임진왜란때 불탔다는 것도 내 들어봤을 거예요.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불태운 것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불태운 거예요, 그거. 자, 어쨌든 임진왜란 때 불타가지고 폐허로 남아 있었던 경복궁 자리를 갖다가 다시 재건한 게 바로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경복궁 저거 요즘 뭐 서울에 가면 그거 어마어마한 건물들 많잖아요. 너네 롯데타워 가봤나 혹시? 쌤도 지나가기만 했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어. 롯데타워 가본 사람? 롯데타워. 그 몇 층이니? 그거 100 몇 층 아닌가? 도윤이 갔다 왔어요, 그거? 멋있죠? 그런 건물도 지어내는 이 판국에 경복궁 보면 되게 좀, 저런 거는 그냥 금방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게 그렇게 큰 돈이 드나? 한 생각 안 들죠? 나도 그랬어. 저게 나라 재정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돈 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네 경복궁을 조금씩 뜯어보면 이게 진짜 대단한 건물이란 걸 느끼게 돼요. 경복궁에 가가지고 정각들 되게 많거든. 몇백 개가 되는 정각들 있거든요, 거기에 쓰이는 그 기둥들 봤니? 다 이만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 크기가 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무들이에요. 근데 얘들아, 옛날에 서울 근처에, 렉이 심하나? 동영상 유튜브 보세요. 그거 들어가면 다 올라가 있어, 지금도. 그런 어떤 나무가 그 당시 서울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서울에 가면 뭐 남산에도 나무 있고 온천지 나무라서 그럼 나무 베어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정도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베어 와가지고 만들려면 강원도에서 채취해 와야 돼요. 서울 그 한강이 흐르는데 한강 그 상류 지역까지 올라가가지고 알지? 그 막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이런 나무를 베어서 끌고 내려와서 물에 띄워서 내려보내면 서울에서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양반들 묘지리림에 있는 그 나무 막 베어와가지고 이제 나 궁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사업인 거예요,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경복궁 중건 사업을 갖다가 이 흥선대원께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펼치게 되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돈 많이 든다 했습니다.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했던 게 뭐냐면 너네 그 원납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납전을 징수했다고 합니다. 징수. 이거 좀 잘렸구나, 얘들아. 어떡하니? 살짝 잘렸지 않나? 요 경복궁 중건 사업 맞죠? 화면에서 좀 나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우리 알아들을 수 있죠? 다 나왔나? 모르겠다. 자, 이 원납전이라고 하는 거는 선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진짜 원납전은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거예요. 기부금. 알겠습니까? 기부금이라고 하는 거는 원에서 납부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원납전이라고 하는 게 이 기부금이야. 원에서 납부한다. 근데 흥선대원군이 우리 궁궐 지으려고 하는데 이 왕권의 상징인 이 궁궐 이렇게 둬서 되겠니? 이거 신하들 모여봐. 돈 좀 내봐. 그렇게 이제 그 기부금 좀 내라고 하는 그 대원군 앞에다가 난 돈 없어요. 나 안 낼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료가 있을까? 없죠. 알겠습니까? 양반들 중에 그렇게 기부금 내라고 했는데 자기 혼자 안 내고 버틸 수 있을까? 없죠. 이해됩니까? 사실상 이게 거의 반강제적으로 거둔 겁니다. 양반들한테, 돈 있는 사람한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 오케이? 게다가 이것도 부족해가지고 새로운 화폐도 발행했는데 이걸 갖다 우린 당백전이라고 하는데 당백전 이거 당백전 발행 잘릴 수도 있겠다. 발행 당백전은 새로운 화폐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원납전하고 당백전은 많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기부금, 이거는 화폐입니다. 화폐, 새로운 화폐. 지금 우리나라 제일 높은 돈 단위가 5만 원짜리죠. 맞죠? 만 원짜리의 5배 정도 가치지. 5만 원짜리지. 근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화폐를 다시 발행하는데 만 원짜리의 100배 가치, 100만 원짜리 화폐가 나왔다 쳐봐. 그럼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갑자기